교수님, 아이고, 김성령 형님.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마음 축제 아주 그냥 혼자 아주 단독 공연을 했던데 보니까. 나 예? 가고 나서 뭔? 성격이 아주 두드러졌던데 보니까. 예? 나 가고 나서. 아, 교수님 잠결이실 때 네. 제가 좀 선수를 좀 많이 뛰다가 좀 까불까불거리다가 약간의 부상 아닌 부상을 입어가지고 왜, 어디 다쳤어요? 아니 넘어졌습니다. 아유, 그 뭐 크게 안 다쳤죠? 크게 안 다쳤습니다. 네. 그날 보니까 뭐 무대 위도 올라가고 막 뭐 장기자랑 했어요? 아니요, 그 무대에 올라간 게 뭐냐면 MC가 이제 막 뭐 이벤트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뭐 네. 선물 준다 이러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다고 뭐를? 그랬더니 학교 축제 참석한다고 네. 진짜 그러고 했더니 나오라게 그래 나왔죠. 나가서 뭐 했어요? 나와서 인사하고 춤추고 아, 그러니까 장기자랑 했네. 춤추고. 무슨 음악은 어디에 맞춰서? 아 그 음악은 막 그 가요 같은 거 틀어주던데 그냥 막 춤췄습니다. 그 뭐 받았어요? 신세계 상품권 10,000원짜리 뭐, 10,000원이야, 뭐, 그냥. 뭐 10,000원이야 뭐. 야, 그날, 그, 뭐, 체리필터도 오고, 마이티 마우스도 오고, 예, 공연했는데 어땠어요? 마이티 마우스가 먼저 연예인 공연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이세라 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체리피터 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축제 연예인 라인업이 좋긴 한데 순서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보면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들 장기자랑 하고 그다음 마이티 마우스다 보니까 마이티 마우스가 음악 자체가 약간 좀 신나는 그런 거라서 네. 총각에서 분명히 분위기를 띄우려고 마이티 마우스를 앞으로 세운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총각의 임원진이었으면 차라리 제이세라를 앞으로 세운 게 그 장기자랑 맨 마지막 무대가 좀 약간 좀 잔잔한 이런 노래여가지고 신나는 네. 노래였으면 마이티 마우스까지 이어 그 분위기 이어져서 더 신이 났을 건데 아시다시피 사이버대학교 특성상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마이티 어, 마우스 같은 힙합 가수가 온다는 거는 어. 솔직히 제 또래인 사람들만 좋은 꼴이 돼버린 거죠. 그 차라리 마이티 제이세라가 마우스 누구예요? 제이세라는 이제 요새 떠오르는 OST 잘 부르는 여자 가수입니다. 유튜버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 여가수 중에 이제 가수들 유튜버 순위 중에 좀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럼 학교에서도 신경 많이 쓴 거네요, 그 정도면. 그 정도 신경 많이 쓰는데 제라면은 마이티 마우스보다는 차라리 트로트 부르는 애들을 부르기 더 좋았죠.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 근데, 부르는 게 너무 세서 못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공연 쪽 해봐서 아는데 마이티 음, 마우스 단가면은 차라리 트롯에도 요새 이제 일본 이쪽 애들 말고 그 중간쯤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경연에서 좀 몇 번 나오고 이렇게 지역에서 좀 이제 이름 좀 있는 이런 애들 그다음 뭐 장윤정 사단이 이런 애에서 좀 그 밑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딱 부를 수 있는 단가가 딱 됩니다. 아니, 마이티 마우스가 얼만데요? 마이티 마우스가 지금 아마 500에서 600 정도 될 겁니다. 학교 축제는 그 노래 와가지고 몇 곡 불렀어요? 한 4곡 5곡 정도 불렀을 겁니다. 네다섯 곡 보통 이제 부르고? 3곡 기준이고요. 그 아, 축제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논다는 가수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100에서 200이면은 떡 치고요. 뭐 라이브 강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 건데 그다음에 진짜 뭐 장윤정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 자체가 이제 3만 원 단위를 뛰어넘다 보니까 그리고 스케줄 맞추기도 힘들고요. 뭐 장윤정이나 그다음에 그 박군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축제 와서 보는 한 몇 천만 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임영웅 부르지. 임명원 불렀다 하면은 아마 거기 세종대학교 미어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와, 완전, 왜냐면 임명웅 정도면은 보통 이제 우리 학우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팬클럽에서 소문나버리는 그 팬클럽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휩쓸고 아, 때문에. 그 안정환님, 예, 임영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영웅? 가수 뭐 네. 잘 나가는 가수죠. 그 만약 학교 축제를 하는데 잘 나가는 그 가수. 초대 가수로 임영웅이 온다. 별 감흥이 없는데요, 김성정 의원님? 우리 저기 안재호 의원님은? 임영웅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뭐 나랑 아무 상관없다는, 예, 아마 반응이. 이게 감흥이 없다 하시지만 부모님께서 할 말씀드릴 겁니다. 아, 임명웅 온다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래서 관심 있다면은 아, 그러면 같이 가시죠 이러면서 보통 임명웅은 저희 부모님 세대 이후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좀 좋아하는 게 애가 법상안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 그래서 좀 많이 좋아하시고요. 음. 하긴 임영웅이 그 CF 이런 게 BTS보다 비싸다고 그러던데. 그 비싼 이유가 그거죠. 그 이제 대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편에서 이제 방 트롯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그 상 받은 그게 그 메리트 때문에 네, 그 종편 거기 방송국에서 이제 밀어주다 보니까 네, 그 방송국뿐만 아니라 신문 관계되는 신문사를 이런 데서 밀어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약간 단가에 거품이 좀 있는 어, 그 이번에 얼마 전에 사왔던 김 누구더라? 걔 같은 경우는 임명호 못지않게 인기 좋았는데 음주운전 한번 잘못해갖고 완전 인기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뭐 김호중이요? 예, 김호중이 김호중은 인기가 꼬꾸라진 게 아니라 걔는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망했죠. 이제 복귀도 못하죠, 걔는. 복귀 못하죠. 걔 아니 되게 이게 시류하고 잘 연결되는 게 걔가 음주한 이후에 도망갔잖아요. 사고 예, 내고. 예.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거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막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걔는 내가 봐 복귀하기 힘들어요. 걔는 이제 자기가 벌어놨던 걸로 써야죠, 이제는. 뭐 얼마나 벌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차승원 있죠. 예, 모델도 하고 배우도 하는 차승원이 그런 얘기 예. 했어요. 이게 어느 분야에서나 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네 가지 덕목이란 게 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실력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근데 네 가지 덕목 중에서 두 가지만 있으면 근근히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연예인 이 분야를 예를 들면서 뭐라 그러냐. 첫 번째, 실력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외모. 연예인은 실력과 외모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간다. 근근히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실력은 있는데 외모가 안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의라도 있어야 된다. 그럼 실력과 예의가 있으면 그래도 근근히 간다. 근데 실력만 있고 예의가 없어. 그러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근근히 간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날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네. 그 옛날에 최석환 교수님이나 안정화 군님 아시겠지만 그 지금은 스티븐 유죠. 옛날에 아, 이승균 같은 유승균. 경우는 그 아직까지 한국에 못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걔가 한참 인기 있을 때 김호중 그러니까 지금 임영웅급의 그 이상의 있을 때 자기가 군대를 간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제 뭐 자기는 가족 핑계 대고 미국으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남자들의 괘씸죄에 걸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그래서 걔가 들어오려고 계속 이제 영사관 이쪽이라 해서 법원에 이제 판결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아, 그래도 이제 불쌍한데 이제 봐주자 이러지 이제 들어와도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한국의 그 약간 그 고유의 이제 괘씸죄 아닌 괘씸죄 적용이 돼서 한국에 못 들어오는
만약에 걔가 진짜 자기가 그 약속을 지켰다라면은 모르죠. 유승준 어떻게 됐을지. 안재호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준 사태? 글쎄,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 외국 같은 뭐,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쵸.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수성, 또 한국 남자들의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서 배신을 때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배신 때리니까는 이제 이 성토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게 뭐, 좀 뭐 약하면은 뭐 한 몇 년 안에 수그러드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수그러들만 하면 또 터지고 수그만 또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뭐 못 들어오는 거죠. 자기는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안 했겠지만서도 상황이 뭐 그렇게 돼버린 거 어떻게 이슈화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그게,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뭐 맞아요. 번역 이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유독 그 양반은 이제 좀 이렇게 인지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크게 터진 거지 이슈화 되면서. 그 소위 말해서 어떻게 시범 보면은 케이스에 잘못 걸린 것 재수가 같아요. 좀 없기도 없는 거지. 재수도 예. 없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러고 것도 아니고, 이게 군대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만약에 지나서 한 얘기지만, 가정을 가지고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유승준이 그때 일본 공연을 핑계로 해서 출국했단 말이에요. 병무청한테는 돌아와서 다시 입대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래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자를 따버렸어요. 미국 시민권을 따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출국 금지당하고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번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번복했다면. 생각에는 그게 만약에 번복을 했다 하면은 아마 네, 그때는 욕을 먹겠죠. 똑같이. 네,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번복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을 했으면은 뭐 시간이 지났으면은 아우 뭐 우리나라만의 이제 그 특유의 그 가족에 대한 그 사랑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봐줬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 아니, 제 말은 시간이 그 말이 아니라 예.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잖아요. 그 스티븐 유가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얘가 한번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때 빠꾸 당했잖아요. 바로 그냥 출국했잖아요. 네, 그 자기 여자 그때 여자친구인가? 아니, 그 그거 말고. 예. 자기 그 장인 돌아가셔가지고 잠깐 3일 동안 들어왔던 거 말고 예.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다가 빠꾸 당해서 갔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이 사태가 이거 안 끝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번복해가지고 군대를 갔다. 만약에. 예.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스티븐 유가 그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네, 했다는 네, 가정하에요. 네. 옥태견처럼 잘 됐겠죠. 살았겠죠, 뭘. 옥태견처럼 됐겠죠. 그러니까 조금 뭐 사람들의 욕을 들었을 때 번복하고 다시 입대하고 했으면 그냥 무마됐겠죠. 뭐 그렇게 해서 진짜 공익이라고 갔더라도 뭐 사람들은 봐줬겠죠. 에이, 그- 그래도 유승준인데. 그죠? 예. 그리고 진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을 것 같아요, 걔는. 그러고 그때 당시 백무청장은 욕을 먹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누군가 하나처럼 진짜 사람 인생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어찌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괜히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대고 그래 봐야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김호중처럼. 진짜 걔가 버는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한 번 행사 뛸 때 막 몇 천만 원 우습게 벌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살아가는 게. 그냥 돈 버는 거 너무 무섭고 뭐 끝나고 나서 주변에는 자꾸 치켜 세우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면 뭐 저녁에 그냥 술 마시고 놀고 노래 좀 부르다가 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야 세상사 진짜 인간 공보라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건 많이 보면서 되게 반성하게 됩니다. 진짜 욱질해지면 안 된다. 큰일 김호중이 난다. 4천만 원이었네요. 행사 그 노래 몇 곡 부르고요? 세 곡에서 네 곡 기준이에요. 야, 세곡 네 곡 부르고 얼마야?
4천만 원. 우쭐할 만하네. 하루에 행사 두세 개만 뛰어도 1억이 넘게 버는데. 영탁이 3천에서 3,500만 원. 와. 미스트롯 그 출신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야, 물론 이제 소속사 들어가고 받는 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청나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잖아요. 예.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뜨다 보니까 장윤정이 지금 콘서트 하는데 표가 안 팔린다고 그러던데요? 장윤정이 제가 대학교 때 처음에 막 어머나 그때 나왔고 히트 생기면서 그렇죠. 그렇죠. 노래 없었고 그 대학교 행사 왔는데 노래 네. 없었고 트로트 메들리로 부른다고 그렇게 하던 애가 지금 거의 아까 살짝 봤는데 한 2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장윤정조차도? 그럼 아니, 아까 기준말 장윤정이 지금 콘서트 티켓이 안 팔린대요. 예, 봤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세대 교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 싶고. 하긴 장윤정이야말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엄청나니까 아무리 뭐 엄마하고 동생이 많이 썼다 그래도 이렇게 음. 뭐 번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트로트 가수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네. 안전관리자들 꿈의 직장이 어떻게 보면 컨설팅 업체지 않습니까? 네. 지도사 보고 이 지도사 가지고 자기가 이제 법인 차려가지고 네. 하면은 거의 연봉 억대 그냥 찍지 않습니까? 네. 장윤정은 솔직히 어머나 그 이후에 억대를 찍었으니까 자기 연봉을 아유, 뭐 그냥 억대만 돼요. 뭐 어마어마하지. 그 실례로 아이유가 그 일집 말아먹고 그 다음에 좋은 날인가? 그걸로 이제 히트 쳤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부터 해서 로인 목에 살려가지고 그 로인이 크고 크고 하다가 카카오에 인수됐죠. 아, 카카오 인수됐어요? 예. 그 지금 로엔이 카카오가 저기 막 그거 멜론 뮤직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와, 그러니까 카카오. 로인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유가 키워준 거죠. 키워서 멜론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커지고 커지고 커져다가 이제 카카오에 자회사로 들어간 거죠. 와, 어마어마하네. 근데 지금 카카오가 오늘 내일 하니까 이거 진짜. 카카오는 지금 옛날에 IT 붐 한참 났을 때 다음처럼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다음조차도 먹었으니 그렇죠. 근데 지금 카카오 좀 많이 안 좋지 않아요? 카카오 안 좋다고 하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 카카오가 이 꼴 난 것 중에 하나가 무료 확장도 있지만 네,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 이게 필요한데 네. 이거를 구축을 하려고 하니 지방에는 하려고 못하니까 수도권에다가 하려고 하니 이제 그러면 전기나 이런 거 많이 필요해서 뭐 지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주택 있고 아파트 있고 이러다 보고 이래 반대들이 심해가지고 네. 외국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이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많고 해서 수도권에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다른 나라로 뺏어가는. 아니 근데 그 창동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랬었는데 그 김범수 의장 구속되기 전까지는. 예. 아마 그 구속되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에 지금 P4 이제 페이지 2부터 이제 천천히 하는 것처럼 이제 네. 눈치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권 눈치 보는 거죠. 음. 대장 빨리 풀어주면 우리가 빨리 할게. 딜 아니 딜 하는 거죠. 안재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별로. 네, 그러니까요. 이거 참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라 좀 알고 그러지 이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카카오 사태, 카카오 저기 판교에 데이터 센터 SK CNC 거기 불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난리 났었죠. 저는 그때 제가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게
카카오센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불이 나가지고 카카오톡 되지도 않고 다음 메일도 안 되고 소상공인들 주문이 안 들어오고 콜택시 주문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났는데 그 대외협력 본부장이라고 하는 임원 자체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니 이렇게 큰 단위의 데이터 센터가 전원이 나갈 줄 어떻게 알고 있었냐? 알 수 있었냐? 이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어? 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진짜 되게 황당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들 보니까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너무나 잘못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카카오가 대기업은 됐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조단이고 그만큼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분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됐는데 형태만 대기업이지 완전히 운영하는 거는 동네 구멍가게 하듯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고 그 중에서도 안전 입장에서 가장 크게 제가 그때 당시에 뭐하고 비교했냐면 전 세계에서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의 회사들 그때 제가 알아봤던 데가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데였는데 그런 데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카오스 엔지니어링 이라고 하는 기법을 써가지고 평상시에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카카오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개인 데이터 센터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야, 니네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빌려 쓰고 있는데 만약에 빌려 쓰고 있는데 불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니네가 가지고 있는 너네는 돈을 데이터 갖고 버는데 정작 왜 데이터 센터가 없어? 그럼 남의 거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니네가 독점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너무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 보고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하긴 뭐 근데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웬만한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 일어나는 대처하는 방법들 보면서 뭐 똑같이 실망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뭐 예를 네. 들면 2022년에 저기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짓다가 한동 무너졌잖아요. 예,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몇 명 돌아가시고 그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예. 야, 그거 수습하는데 진짜 요번에 축구 사태만큼이나 정몽규라고 하는 사람이 와, 저렇게 무능한가? 이런 걸 또 느꼈죠. 그때 그 대응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광주 동구청인가 문제가 발생했었던 해당 관할 지역의 구청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꼼수 부리는 거 보면서도 진짜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 그만큼 피해가 많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가 땅에 떨어지고 실제 이 안전에 있어서의 결함이 실제 발생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봤으니 이걸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뜯어 고칠까? 어떻게 하면 원상복구를 다시 시킬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꼼수를 부려가지고 여론이 식기만을 기다렸다가 조금 여론이 다른 데로 가니까 동구청이랑 합의 봐가지고 원래 이행하기로 한 거 이행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정말 이 기업들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 가면을 쓰고 있는데 실력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장사하듯이 운영하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그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KT랑 SKT가 예, 이제 안전으로 해서 이제 부스로 들어왔는데 예, 웃긴 거는 KT는 홍보하려고 갖고 온 게 자기네들 갖고 있는 IoT 기술도 있지만 예, 이제 국가 재난망을 KT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하려고 이제 거기 단말기랑 해서 갖고 왔는데 예. 심지어는 거기 있는 직원 중에 그 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아는 직원이 없어요. 예? 아는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KT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 재난망이 KT망을 쓰고 있는데 KT망이 망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SK나 LG 플러스나 다른 망으로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아, 게 그럼 국가 소위 말하는 재난망에 백업 시스템이 아예 없는 거예요?
돼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그냥 어디 뭐 KT 부산 쪽 회사니까 뭐 KT 뭐 부산지사 직원이나 본사 직원의 이런 그 행사 그냥 기획했던 직원이 와가지고 아 저희 KT는 요래요래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KT 직원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KT 협력사 직원들이 오히려 더 그 시스템을 더 잘 알아요. 어, 이거 갑자기 지금 우리 김성경 하고님이 설명하는 그 얘기 딱 듣고 있으니까 묘하게 어떤 사건이 딱 생각납니다. 챌린저 폭발 사고가 이 생각나네. 나사하고 그 하청 기업들의 관계처럼 생각이 되네. 예. 그리고 올해 말 내년 초에 과기부에서 승인만 해주면은 그 트위터 그 운영하는 그 회사 그 CEO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화성 좋아하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요? 그 화성 좋아하는 아저씨 있지 아, 않습니까? 네네네네네네네. 그 아저씨가 그 운영하고 있는 스타링크가 한국에 도입이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스타링크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산이든 어디든 이제 전국에 이제 LTE급의 인터넷망이 다 깔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잠깐만. 안전가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게 그러면 그게 좋은 건가요? 안전관점을 봤을 때 좋은 건 뭐냐면은 예를 네. 들어서 산 깊은 산 속에 뭐 터널 공사를 한다. 근데 갑자기 KT나 SKT나 이렇게 인터넷이 안 터진다. 뭐 모종의 사유로. 근데 그 스타링크 망만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은 뭐 이제 신고 그러니까 119나 뭐 경찰 쪽이나 신고를 해서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안재혁님 좋은 건가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공위성을 우리가 써서 그런 걸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가요? 좋은데 그만한 비용을 당연히 뭐 충당을 해야겠죠. 그 뭐 그게 공짜로 그 쓰겠습니까? 당연히 비용이 아니, 공짜는 들어가지. 아니죠, 당연히. 아니, 당연히 비용은 되는데 네.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걔네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현대 사회는 앞으로 미래 네. 사회는 더더욱도 모르겠지만 데이터 싸움,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인데, 나는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지금 네, 어쩔 수 그게 없는 게 옛날에 그거랑 네,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저기 뭐야 우리 원조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네, 원조 해주면서 그 나라의 어떤 뭐 곡식이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막는 것처럼 지금 당장으로는 그런 데이터 쓰는 게 좋겠지만은 잠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국가 데이터망을 다 뺏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나중에는 그렇죠. 예, 잠시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예, 예. 저는 그렇게 뭐 그런 거 종속돼 차원에서 버리면, 처음에는 예, 종속돼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돈 몇 푼 하고 하겠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진짜 무기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그렇죠. 말대로 일례로 다 장하고 나서 야 니네 그 국가 데이터 돈 얼마 이상 안 주면 그냥 끊어버릴 거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여태까지 해놓은 게 없으니 대처하는 게 없으니 그때는 해달라는 다 해줘야죠 뭐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것도 보면은 알고 있으니까 대처는 하겠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진짜 보면은 뭐 그거랑 다 똑같은 것 빼놓고 같아요.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IMF 극복할 때 교수님이 안재욱 학원이나 거순영 학원을 기억하시겠지만 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IT 산업을 그때 미친 듯이 육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육성을 하면서 그때 그 인력들을 육성을 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인력을 육성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공장 찍어내듯이 인력을 네, 양성하다 보니까 네, 결국 고급 인력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버린 거죠. 네, 왜냐면 고급 인력들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 사람 인건비 줄 정도면은 다른 사람 뭐 10명을 부려먹을 수 있는데 돈 아깝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킬이나 기술이 이걸 발전시켜 가서 그 회사가 정말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10명 몫을 10명을 해 10명의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안전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쉬운 게 그 아, 특성도 그렇지만 지금 점점 건설업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안전관리자들 그냥 공장 찍어내듯이 아,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웃기는 거는 안전관리자인데 장비 용어나 이런 거 보면 근로자랑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음, 굴삭기나 백호나 테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포크레인 이런 식으로 막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회의 때 위험성 음, 평가를 얘기를 하는데 곧 시제어 고소 작업 때를 보통 이제 제가 렌탈이라 많이 부르죠. TLE를 렌탈을 많이 부르는데 이거를 과성성 방지 버튼을 60cm 이상을 올려라고 하는데 이걸 왜 올려야 되는지 모르는 안전관리자들도 있고요. 현장 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현장 소장조차도 그냥 발주처에서 그냥 시공사에서 이거 안 올리면 작업 안 시키니까 올려라고 하니까 그냥 공장에 찍어내듯이 그게 점점 아쉬운 게 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식의 그냥 이행하는 어떤 수준에서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전문가인 고순영 하고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고순영 하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솔직히 건설 현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현장은 제가 이제 전문업체 근무할 때하고 네, 원청사 근무할 때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네, 전문업체 근무할 때는 안전관리자들은 안전관리자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주처에서는 원청으로, 원청에서는 전문업체로 공사를 먼저로 할 것이냐, 안전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이렇기 때문에 거의 다 공사 우선입니다. 이 네, 공사 우선이다 보니까 견문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사도 이제 눌러대고 발주처에서도 이제 원청사 눌러대고 그러니까 결국은 견문업체 안전관리자한테 상당히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가하니까 결국은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는 이 공사하는 쪽으로 이제 눈치 보면서 적당히 처리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원청사 입장에서는 하고 나면 자기네 책임이 더 커지니까 이제 발주처하고 좀 이 입장이 좀 안 맞아서 다투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내가 이제 96년도 때고 네, 이전에는 그렇고 그 이후에는 그 발주처도 상당히 그 안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안전관리비를 챙겨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안전시설 하다 보면 원청에서는 이게 또 안전관리는 돈 안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업체에서는 우리가 시설비를 못 받으면 안전 뭐 하라냐. 돈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 로프로 해라. 그냥 로프로 하고 안전관리자가 발 빠르게 다니면서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좀 수정하고 해라.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이제 어디 뭐 병을 붙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활동이 상당히 그 미약해지고 내가 최근에 이제 내가 이제 그만두기 전에 내가 제대로 그 안전 활동을 한 것은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태안화력 발전소 그 탈길 공사할 때인데 네, 그때는 제가 생각한 아웃라인대로 발주처하고 손발이 잘 맞았어요. 어, 발주처하고 발주처하고 손발이 잘 맞다 보니까 발주처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그 어,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이제 우리 원청사 그 현장 소장님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원청 우리 그 두산중공업의 소장은 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본사에다가 이 고순영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랬으면 되겠냐 하고 본사의 안전팀한테다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본사 안전팀은 이제 고순영이 말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본사에도 내 편 들어주니까 네, 결국은 내가 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끌어 나갈 수는 있었지만 안 그러면은 원청사도 하청사도 못해요. 발주처가 안 따라주면. 결국은 뭐냐? 그 힘의 좌우에 논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교육 중에 그 안전 문화 모델에 대해서 네,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전문업체에 있을 때는 사고 나면은 그냥 부랴부랴 그 사고 수습하기가 바쁘고 네, 또 내가 원청사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전문업체 그 안전관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된다 저거 한다 하면 안 하면은 언제까지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형이었습니다. 지시형. 네. 결국은 이 전문업체 안전관리 그 스케일 다르고 원청사 스케일 다르고 이래서 서로 간에 이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게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원청사하고 이렇게 서로 손발이 잘 맞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가요? 그 발주처하고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원청사가 상당히 아니라 발주처하고, 예, 네, 네, 발주처하고 그 이례적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그 태안 활약에서는 왜 내하고 손발이 잘 맞았냐면 그 내보다 먼저 갔던 우리 안전부장이 있는데 네, 그 양반이 좀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거든요. 네, 고압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 전문업체 안전관리가 치솟게 그걸 잘 싸웠대요. 잘 싸웠는데 나는 전문업체 근무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체질을 알거든요. 전문업체 네, 안전관리자들이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이제 좀 위로하고 또 같이 호응해주고 이래 하니까 네, 이 전문업체 그 안전관리자들이 그 상당히 현장에서 이제 내 그 뭐 해야 되는 따라가려고 하니까 발주처에서 그것을 느낌표가 왔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발주처 회의할 때마다 가면은 꼭 나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네, 질문을 해서 이런 방향은 저를 믿고 좀 하시면은 분명히 여기는 무사고로 좀 끝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안전관리비의 문제만큼 결제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근데 있는 안전관리는 100%, 110% 써야 되니까 일단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전문업체한테 전부 다 그,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하고 할 테니까 요 문제만큼은 좀 해주더니 그 말이 자기네가 원했던 말을 내가 했던가 봐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내보다 먼저 선임했던 안전관리자는 고압적으로 하고 안전관리도 제대로 인색하게 쓰고 남는 돈은 뭐 돌려주더라도 쓰진 않겠다 이런 사고방식이지만 나는 이왕 있는 거는 책정해서 다 쓰고 다 받자. 네, 그래야 웬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거 아니냐 했더니 우리 그 두산중업의 현장 소장 그게 싫은 거예요. 먼저 했던 사람이 방식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난 거꾸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현장 소장은 본사 안전팀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구순용이 맞다 하고 발주처에서는 내가 자기네가 원하는 바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를 믿어주고 이러니까 그 보령 활약에서는 아주 웬만하게 일을 잘 끝냈어요. 아주 어, 편하게도 하고요. 어, 근데 원자력 그, 발전소 근무할 때는 정반대였어요. 정반대.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근무할 때는 내가 하청업체에 있었으니까 완전 두산중업 그때는 한국중업이었는데 엄청 권위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그 허리 굽어서 누구라도 주워서 그걸 치면 되는데 꼭 사진 찍어서 와요. 지정 조치하라고. 장소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참, 엄청 힘들었고 이제 그러니까 아니 담배꽁초가 흐트러진 게 한두 군데냐고 정확한 장소를 이야기해주면 그쪽으로 갈게. 그래서 맨날 뒷걸음질 싸웠어. 그게 그러니까 안 싸워도 될 문제 가지고 서로 감정 소비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왜 한국중공업에서 그랬냐면 우리 회사 그 노무 관리자가 네, 한국중공업의 안전관리자를 강목으로 막 그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너무 에? 까다롭게 나가니까. 아, 그래서 좀 본보기로 이제 우리 회사를 그렇게 막 힘들게 했던 건데 그때 마침 내가 본사에서 이 회장님 막 고민하길래 사람이 일인데 해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했더니 뭐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와는 정반대로 완전 권위적인 사고방식으로 현장 관리를 하길래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그 전문업체하고 원청사의 그 시각 차이가 많이 차이 납니다. 안전 관리하는 게. 안재원님도 혹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요, 하청업체는 아무래도 그 원청의 가이드라인을 좀 많이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그 하청에서 보더라도 아, 그래, 이 정도는 뭐 인정해 줄 수 있어. 이거 당연히 따라가는 게 맞아. 예,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말대로 전혀 할 수 없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하청업체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음. 이제 원청이 이제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안전관리비거든요. 비용은 들어가는데 야, 그거 안전관리비로 인정 못 해줘. 이런 거 뭐 갖고 와도 뭐 인정 못 해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아, 이런 서를 가지고 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이런 것들. 어, 그냥 말대로 형식적으로만 뭐 해준다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뭐 전혀 불가능한 그런 얘기를. 그거 말로 이제 업체를 죽이기죠. 업체에서는 안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탈 수가 없으니까. 그 말대로 100원이 들어갔으면 100원 받아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건 150원인데 100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은 회사가 그거 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해면은 손해인데. 근데 이런 거는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특히 현장 소장님들이 더 그러거든요. 말들 이 일을 하는데 이제 많이 따지죠. 야, 이게 저기 뭐야 현장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냐, 이게 안전 관리가 되는 내용이냐,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냐. 이제 그래가지고 많이 따지게 되죠. 이제 공모 쪽하고도. 특히 이제 안전 시설비 같은 경우도 그게 많이 있거든요. 자, 네, 네. 이게 공사성으로 돼 있는 안전이냐, 아니면 이게 별도로 계약돼 있는 내용이냐. 니네 현장 시범서 갖고 와봐라. 최초에 계약할 적에 현장 서면서 가지고 와봐라. 꼬치꼬치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주기 싫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해라 이거지 또. 주기는 지네가 싫고 이건 다 니네가 포함된 거고 애초에 도급 계약할 적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다 해라. 니네 포지션이다. 니네 코프다 그러면은 철저에서는 아 이거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주셔야지 하죠. 제가 돈을 안 주고 저희가 생돈 들어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약 내역에는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는 그냥 순수 재료비, 노후비 경감돼 있는데 이런 안전한 비용을 하나도 안 주시면서 또 그 안전 비용도 주시면 일정 요일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집자 공사비의 0.5% 때려가지고 택도 안 되는 거. 말대로 직원들 한 40명, 50명 뭐 하청해서 들어오는데 그거 안전모하고 다 하시면은 돈이 없어요. 그래도 야 이거 니네 계약할 적에 돼 있으니까 시설비 다 해라. 이거 뭐 다 해라. 이런 거 규칙해라. 준수해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돈 들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것 그렇죠. 때문에 이제 원청하고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욕적으로 나오는 거고, 야, 씨, 이럴 바에는 뭐 안 해. 야, 공사고 다, 잘못하고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악강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원청이 이기죠. 원청이 뭐 계약 조건이든가 이런 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제 계약 조건이 돼 있으니까 그 하청업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주고 비용 들어가는 거는 다그 선정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수준이 일반 상식이 통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진짜 하청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요번에는 어떻게 했겠지만 다음에는 아 니네랑 거래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진짜. 처음 한번 해보고 나서 다음부터 니네는 안 한다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반대인 경우는 없었어요? 아유 반대인 경우가 없죠. 왜냐면은 원체 계약이라는 게 최저가로 계약이 들어가기 아, 때문에 그 금액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대기업이라는 데가 지네 원가 계산 탁 따져가면서 야 요거는 품세 몇 프로 요거는 자재비 몇 프로 이거 물가 정보 몇 프로 해가지고 탁 따지고 깔 거 다 까고 해가지고 야 최저가 업체 니네가 해 이렇게 주는 데인데 그게 좋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제 하청업체들은 손해 보면서 들어갔다가 아야 이게 잘못됐구나 속된 말로 까졌구나. 공사 금액이. 야, 앞으로 이 회사 들어갈 적에는 더 높게 단가를 책정해야지 낮게 들어갔다가는 다 손해가 난다. 그걸 알고서는 손발 들고 나가는 회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돈을 보태주고 공사하는 하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어, 이게 그 구조적으로 저기 문제네요. 거기에 보면 일단 그 내가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전문업체들은 공사하기 전에 그 계약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원청사하고 그 하청사의 계약 관계하고 안전 관련된 계약 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실적 정산한다 하는 내용만 그것만 보시면 이제 이게 공사 실적 관리비인데 안전 실적 관리비인데 전체 실적 정산이라는 것은 계약 정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산할 수 있다. 이런 그 단서 조항이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네, 협력회에서는 과거에 그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 정품 개발도 항상 그 단서 조약에 실적 정산이라는 항상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내가 이제 그 삼척의 그린 파워, 그 우리나라 마지막 그 화력발전소 1200메가와트 공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때 원청사는 그 아니, 그 GS 건설이었거든요. 네, GS 건설인데 그때 내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계약서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계약서를 훑어보고는 거기에 실적 정산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전보건협의체에 들어가서 그 GS 건설 그 소장님하고 실적 정산은 어디까지가 실적 정산입니까 하고 분명히 물었어요. 네, 분명히 묻고 현장의 관리를 엄청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 GS 건설 현장 소장이. 네, 어떤 계속 우리 그 내가 가기 전에 우리 그 현장 상무 그러니까 현장 소장의 상무인데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를 네, 못하게. 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게 확실히 알아야 조치를 할 게 아니냐.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 회의 들어가서 그 소장님하고 같이 회의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서 좀 활동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단 소장님을 안심시키고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실적 정산은 공사비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소장이. 그럼 네, 계약서에 공사비에 한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약 정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오버되면 거기에 따른 총 공사 금액이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 하니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GT에서 원하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원하는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투자를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 경산을 좀 해주죠. 그래 하니까 뭐 말은 안 하고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지적하는 거 보니까 이거로구나. 그러면 저 GS 선장 소장한테 내가 요거는 화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이 비용, 안전관리비 우리가 책정된 비용 가지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 풀어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 네가 말이야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갈 안전관리비 항목하고 비용하고 전부 다 정산해서 저한테 갖고 와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다 갖고 갔어요. 갖고 갔는데 이거 갖고 가니까 이제 자기네 그 안전부서 부장한테 이거 검토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검토해보라고 하길래 이제 그 나왔대요. 나와서 이제 시간이 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안전부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 별 다른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소장님한테 그 검토한 걸 전해 주었다고만 하더라고요. 그 후로 소장님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소장님 만나서 화끈하게 해줄 테니까 나중에 정산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해주고 화끈하게 해라. 이랬는데 하니까 뭐 돈도 안 줘요. 돈도 안 줘가지고 아니 그거 가지고 대판 따왔거든요. 네, 대판 따왔는데 왜냐하면 내가 두산중공업 할 때는 안전시설 인건비도 다 계산해서 주었대요. 그 계산한 그 양식도 다 우리가 있거든요. 나한테도 있고 네, 거기서 인건비 계산하는 것 그다음에 재료비 그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 계산하면 공식으로 하면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그 비용을 이제 GS 건설에 넘겨줬어요. 넘겨줬더니 그 소리는 뭐 달다 쓰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내가 이제 그거 끝나기 전에 이제 두산에서 빨리 공사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산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궁금해서 또 그 정품개발 현장 소장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돈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아직 정산 안 됐대요. 그거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그 그냥 뭐 하고 좀 달라고 해보세요. 했으면 제일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정산은 받았는데 100%는 못 받고 50% 추가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50%는 뭐냐면 공사 추가에 대한 안전관리비였어. 뭐 추가로 더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그냥 원청사들이 협력업체를 갖고 놀라고 그래요. 아, 그 돈을 가지고 자비하게 이제 구는 그런 그 현상도 많이 있다 보니까 협력업체 그 안전관리자도 계약직들이 많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대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이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네. 김성종 의원님 혹시 지금 하면서 지금 이 고순하고님이나 안재하고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특히나 공감이 많이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중견 관리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발주처, 그러니까 시공사 안전관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발주처 안전팀에 찔러봤는데 안전팀에서도 자기네들 회사는 두 팔 벌려도 환영이 아니라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삼성기업이 도급수리도 낮은 것도 나머지지만 안전관리자들 페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음, 그거요. 제 경력에 자격증이랑 그리고 산업과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졸업 예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데리고 네. 갔을 때 페이를 못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페이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안전화군인 게 이런 이제 삼성 쪽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이제 저처럼 이제 감시단으로 있으면서 경력 쌓아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제 산기나 산안기를 취득해서 이제 협력서로 갈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월로 따졌을 때 450에서 한 500? 그러니까 그냥 한 500 전후로 이제 가는 거죠. 세후? 새 전이죠. 삼성 기준으로. 세전? 그 예. 연봉 한 6천 정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돈 맛을 알아버리면 일반 현재 이런데 이제 못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하이테크 했던 사람들은 거기만 계속 도는 거죠. 왜? 그 돈맛 때문에. 어, 자기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의 노예가 돼버리다 보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정말 실력 있고 그런 안전관리자들이 SK나 LG나 삼성이 이제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은 중견이나 이제 도급순이 밑으로 내려가는 쪽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제도 못 가니까 그냥 공장에 찍어내지 공단에서 그냥 공장에 찍어내듯이 만들어 놓은 안전관리자들이 그 자리를 이제 가는 거죠. 음, 돈은 그만큼 깎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고순영 학원이 말씀하신 대로 발주처 직원도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음, 회사의 공사관리자도 현장 소장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공- 현장 소장이 저희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저 보따리 싸고 가야 돼요. 저 같은 선임 안 냈기 때문에 그냥 보따리 싸고 가야 돼요. 선임 있으면은 다른 선임 낼 수 있는 사람 올 때까지는 꼼짝도 못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집. 어, 여러 가지 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응.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정말 거기서 제가 또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중대법 대비를 해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그 위험성 평가 제대로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 쉽게 할 수 있고 뭐 이제 서류나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심심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설명해주는 직원조차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얘가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설명을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그 개발한 사람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게 어떤 위험성 왜 이 등급이 왜 나오는지 그다음에 뭐 서류에서 안전관리 서류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설명을 하는 거 왜 자기만 아는 것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오류 같은 거 나오더라도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 때 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야, 그런데 영- 그래 놓고 이렇게 출품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기 있는 건가? 뭔가 잘 모르겠네.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용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안전일 하기 전에 보험회사 일을 해봤는데 보험회사도 혹시 재밌는 게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보험 설계사 자격 시험 치고 합격한 사람들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판매 프로그램 그러니까 판매 상품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알려줘요 강사가. 근데 정작 웃긴 거는 자기가 그 설명 들으면서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서 스킬업을 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봤을 때 별론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책이 좋으니까 회사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민원 많이 생기면 자기 힘드니까 민원 때문에 힘들어서 아, 나 안 할래. 그 또 딴 데 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솔직히 지금 뉴스 보면은 산안청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게 그거예요. 산안청 만들면 뭐 할 거냐? 중대법 이미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감독 권한을 공단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뺏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공단은 의미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할 청설립을. 수밖에 없죠. 자기 밥그릇이 뺏기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존재 이유가 약해지고.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기는 게 산업은행이 이제 법에 근거를 해서 이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부산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본사를 이전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부산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본사의 직원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음,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세종에 있는 몇몇 공기업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 간다니까 본사를 다른 쪽으로 기능을 옮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특히 그 그거예요. 안전관리자들의 위상이 상당히 원청이나 하청이나 그 관리감독제에 비해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 지도조언하는 그런 그 스텝 라인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안전공단에서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그 삼성물산의 그 지하철 공사하는 그 삼성물산의 현장 소장이 안전공단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동영상으로. 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에 어떻게 나왔냐면 물론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안전관리자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할 때 정말로 내가 안전공단에서 인터뷰한 게 맞은가?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뭘로 보더라고요. 그 현장 어, 소장이 네, 뭐냐면 그 뭐 건널목 같은 데는 상기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고 또는 그것만이 아니라 관리 감독자하고 나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의 안전 점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딱 할 때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나? 음, 글쎄요. 왜냐하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순회할 그런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맞는 거고. 음, 그다음에 자 안전 담당자로 하여금 건널목에 상시 사고에 대비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것도 맞아요. 안전 담당자는 바로 거기에 관리 감독자 중에서 선되는 거니까. 그런데 안전 관리자를 수시로 제가 상시 선임해서 건널목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이게 안전공단에서 인터뷰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웃대가리 생각에 따라서 안전관리 위상이 왔다 갔다 하고 어, 현장의 안전관리 형태도 달라진 겁니다. 아, 그렇죠. 아니, 공단에서 나온 인터뷰 자료인데, 실제 그 편집을 다 하고 했을 텐데, 그거 말씀을 그거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게 그런 실은 더 현실이 합니다. 예, 교육용 동영상입니다. 교육용 동영상. 네. 말씀하지만은 현장에서 안전은 그 잡고 더 그 이하예요. 말 그대로 안전 진짜 관리자가
가서 저기 유도 업무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이요. 나가서 그거 하고 있다고요. 나가서 저기 벤치하고 드라이버 들고서는 안전 난간대 안카 받고 있어요. 그게 안전관리자가 할 업무냐고요. 음, 현실과의 괴리가 이렇게 심하네요, 되게. 여기 얘기 말씀 듣고 보니까. 음. 아, 근데 그나저나, 그거 안 하면 잘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 이거,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집에 가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내용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그 수준의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가면 그 안전관리에 엄청 실망될 만할 거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제가 조만간에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또 가는데, 저 거의 고용노동부 지청장이라도 좀 가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기 하여튼 우리 고선영 학우님이 여러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얘기를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안재 학우님이 최근에 이슈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또 김성재 학우님이 여러 가지 이직 관련 그런 경험했던 부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니까 진짜 저는 라이브 강의실하면서 오히려 제가 엄청 공부가 되고 진짜 이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내일 임시공휴일인데 다 출근하시죠? 저 출근입니다. 네, 3일도 네. 출근입니다. 출근입니다. 검은 날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수요일이 제가 건설업은 없어요. 빨간 예, 날이. 네. 아니, 유튜브 링크 하나 보냈거든요. 네. 이게 그 유튜브 중에 워크맨이라고 예, 예, 알죠. 그냥 아나운서 출신 장보 씨가 예, 유- 그 나온 건데 건설업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왔는데 예, 여기 보면은 약간 예.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교수님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제가 이거 보고 다음 네. 주 라이브 강의 때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아무튼 여기 뭐야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기 교수님, 우리 그리고 네, 혹시 저번 저번 주 차수인가? 그 네, 수업 저희 수업 자료에 보면 네, 그 아까 말씀 그 나사 관련된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혹시 유튜브 링크 알 수 있을까요? 교환에 교환에 있어요. 유튜브 동안에 링크. 네, 제가 영상 쓰는 거나 이런 건 다 예. 그 링크가 다 밑에 다 있으니까 그거 긁어서 꼭 한번 보세요. 그거를 네, 제가 이번 달에는 정기안전교육 때 제가 저희 발주처 그 교육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한테 시간을 주면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거 자료 활용해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하시고 예. 고선희 학우님 이번 주에 우리 보내요. 5일날 네, 아이고 그저 이번에 어젠가 지금 뭐야 그저 우리 그 축제의 밤 했지 않습니까? 그저께요. 네, 예, 그때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5일날은 꼭 하겠습니다. 이거 저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왜요, 왜요? 아이 그 산에 그저 어딘가 그 순천 그게 춘천 네, 춘천에는 사막산 갔다가 그 무릎이 좀 그때 당시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거 뭐 놔두면 괜찮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점점 아파오길래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손상됐 좀뭐 했다고 다쳤다고 시간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계속 침 맞으러 가는데 이번 네. 5일 날은 기꺼이 갖고더라도 가겠습니다. 아유, 지난번에 자전거 타시다가 그렇게 조심하세요. 우리, 예? 그 휴진 같아요. 그것도 그 후유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저 산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인대들은 아무튼 저기 몸조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라면 강의 시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